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 이 사람이요, 요즘 우리한테 좀 헷갈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완전 정반대되는 두 가지 메시지거든요. 하나는 경고 같고 다른 하나는 기회처럼 보이는데, 이 버핏의 역살 오늘 제가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버핏이 우리한테 던진 아주 무서운 경고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진입하는 시대에 현금은 일산화탄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조용하며 무자비하게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살벌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아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죽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다음 이걸 보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아니, 정작 버핏 자기 자신은요, 자기 회사인 버키셔 해서웨이에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483조 원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말하고 행동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 그냥 우리 겁주려는 경고일까요? 아니면 앞뒤가 안 맞는 명백한 모순일까요? 딱 봐도 역설적인 이 상황.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버핏이 도대체 왜 현금을 독이다, 일산화탄소다 이렇게까지 험한 말을 썼는지 그 속내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 아시나요?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놓고 아주 천천히 서서히 불을 떼면요,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편안하게 있다가 결국 삶아져 버리죠. 버핏은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이 바로 이 개구리 신세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자산 가치가 야금야금 녹아내리고 있는데 그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좀 어려운 말로 금융억압의 덫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일단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로 5%나 준대요. 와, 기분 좋죠? 근데 두 번째, 정부가 이 이자 소득에서 세금을 쏙 빼갑니다. 아, 그래도 남는 게 있으니까 싶었는데, 세 번째, 실제 내가 느끼는 물가 상승률, 지금 인플레이션은 8%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을 까먹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버핏은 이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현금을 들고 있을까요? 이제 그 데이터에 기반한 진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단서는 바로 이 버핏 지수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나라의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경제 규모, 즉 GDP랑 비교하는 지표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라 전체를 하나의 회사로 보고 그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걸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보통 버핏은 이 지수가 120%를 넘어가면 이거 너무 비싼데 하고 경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닷컴버블 붕괴 직전이 약 140%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은요, 거의 200%에 육박합니다. 이건 뭐 역사적인 어떤 위험 신호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경고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어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PER은 역사적 평균을 한참 뛰어넘는 33에 가깝고요. 또 시장이 너무 일부 종목에 쏠려 있어요. 상위 10개 테크 기업이 S&P 500 지수 전체의 36%를 차지할 정도니까요. 여기에 미국 정부 빚은 이미 GDP의 120%를 넘어섰습니다. 이러니 버핏의 눈에는 지금 시장이 온통 지렛밭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이 역설을 한 방에 해결할 아하의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금을 들고 있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왼쪽에 저축가. 이 사람은 그냥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현금을 안전 담요처럼 꼭 끌어안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담요가 지금 서서히 불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저격수를 보세요. 이 사람은 현금을 총알, 즉 탄약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좋은 자산을 헐값에 내던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완벽한 기회를 낚아채기 위해 숨죽여 기다리는 거죠. 워런 버핏은 저축가가 아니라 바로 이 저격수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버핏이라는 최고의 저격수는 대체 어떤 사냥감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그는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해자라는 게 옛날에 성주에 파놓은 깊은 연못 같은 거잖아요.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어선이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해자는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나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애플의 강력한 생태계 같은 것들이죠.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엄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주식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조울증 환자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어떨 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라고 하고요. 또 어떨 땐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에 빠져서 자기 자산을 헐값에다 팔아치우려고 해요. 버핏의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미스터 마켓의 변덕스러운 감정 기복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대신 그가 극심한 공포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 위대한 기업을 아주 싸게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 즉 내재 가치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사는 거죠. 이것만이 예측 불가능한 온갖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호막입니다. 결국 버핏이 쌓아둔 그 어마무시한 현금은요, 바로 이 경제적 해자를 갖추고 안전마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는 저격수의 탄약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버핏의 지혜를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버핏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투자를 하면서 딱 20번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펀치카드를 받았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평생 딱 20번이요. 투자 결정이 20번으로 제한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지금처럼 매일 주식 앱 켜서 사고 팔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의 펀치를 쓰기 위해서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조사하고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겠죠. 바로 버핏처럼요. 급도로 신중해지고 인내심이 강해지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엄청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버핏의 역설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부를 쌀 수 있는 기회가 평생 몇 번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당신의 다음 펀치를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만 가슴에 품고 있어도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서 벗어나서 진짜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